저희가 오늘 이 시간은요. 실시각각 변해가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와 경제 이슈들 점검해 보고요. 또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지 이분과 함께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부는요. 어떤 분 모셨는지 우리 소장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맡고 계시는 강준영 교수님.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 주말에 바쁜 시간이실 텐데 피곤하시기도 할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 승희 아나운서가 이렇게 오프닝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숨가쁘게 이번에 국제 정치적인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다각화된 그렇죠. 정상회담을 한 그것도 없었고. 최근에 아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아세안, 그다음에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 G20. 그리고 또 지금 태국에서 APEC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고, 예. 물론 이제 APEC에는 우리 한덕수 총리가 가셨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예. 가장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나 그러다가 이렇게 어제는 생각됩니다. 또 사우디 왕세자까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5월 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예. 네. 이제 거의 본격적인 의미의 이제 대외 외교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예. 모여서 프놈펜 선언을 했고요.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발리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또 어쨌든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반적인 흐름들이 그 한반도 주변 국가들, 특히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한, 미, 일, 예. 중 예. 이렇게 예. 핵심 국가들과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결과와 관계없이 이제 새로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려는 시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이런 정상회의에서 또 중간중간 북한 이슈가 나온 것에 네네. 좀 반응을 하는 것인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좀 도발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고비용이 들어가는 도발을 네, 계속 참 하고 돈 많은 것 있거든요. 같아요. 돈 해킹해가지고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올해 들어서도 벌써 35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고, 어제는 SRBM이라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고, 오늘은 화성 17로 아마 이제 관측이 되는 예. ICBM을 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아주 무슨 얘기를 북한이 하고 싶은 거냐면, 소위 북한 핵이라든지 미사일에 대한 제재라든지 또 공조 방안이 나올 때마다 우리도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강대강의 어떤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양한 무기 체계를 구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그냥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뜻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게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북한은 이 소위 한미일이 공조를 해서 자신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계속되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더 강화된다. 이렇게 이제 한미일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프놈펜 선언에서 보셔서 아시지만 가장 핵심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의 투사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군사력 투사는 강화될 거다. 이걸 겉으로 보면 딱 북한을 겨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 중국에 예. 대해서 네. 좀 역할을 해달라. 예. 근데 중국이 아시다시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랬고 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은 전부 북핵 문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 중국의 발표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발표문에는 빠졌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북한이나 북핵이라든지 미사일 이런 북한과 군사도발과 관련되는 거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 다만 이제 왕이 부장이 다음에 이제 외교 사령탑이 될 텐데 내년에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면죄부를 준 것 같은
포도를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예. 북한은 이런 회담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연속으로 쐈고. 예. 지금 문제는 또 어디에 있냐 하면 이런 그 소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대놓고 지금 위반하는 거죠. 국제사회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엔의 힘도 유명무실해졌고 그리고 또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를 할 거고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는 지금이 찬스인 거죠. 아주 다양하게 외교 무대가 펼쳐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때 이런 텐션을 유지하는 것이 소위 북한의 요구와 의도를 이런 전 세계 정상들한테 관철시킬 수 보여주는데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거는 예. 전혀 북한 생각하고는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그런 게 연속이 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 보이지만 북한으로서는 나를 좀 봐달라. 우리가 이런 체계가 다 있고 시스템이 다 있고 우리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우리의 반발 강도는 더 세질 거다. 네. 이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방금 교수님 왕이 외교부장 말입니다. 네네. 내년에 외교사령탑이 된다 하신 말씀은 그럼 외교부장 말고 외교사령탑이 그 위에 또 그 있나요? 공산당의 그 정치국원에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있습니다. 그게 예. 이제 지난번에 양제츠라는 사람이 양제츠. 했었잖아요. 예, 많이 예. 들어보셨죠? 예. 예. 그 이제 중국은 공산당의 정치국원은 공산당원인데 이 정치국원은 거의 부총리급이거든요. 그러면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된다라는 것은 외교의 최고 사령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중앙위원들이 있습니다. 예. 205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 이거는 행정부서에 가면 장관급입니다. 예. 그런데 이 중앙위원회 주미대사였던 친강이라는 주미대사가 예. 중앙위원회 발탁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 전국 인민대표대회 때 전인대에서. 행정 보직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외교부장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양제츠 왕이가 했던 역할을 왕이 친강의 그 외교 라인이 구성이 된다. 근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 두 분이 강성 외교 라인이에요. 그 소위 전람 외교를 구사하는 네, 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관계에도 이 새로 구성될 중국 외교 라인이 우리한테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제 그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교수님, 예,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는 게 계속 이렇게 뭐 우리 승희 씨만 하더라도 정상회담 계속 뭐 뉴스에서 그럼요. 전해드리라고 바쁘셨죠. 네네. 근데 저희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조각조각으로 다가온다고 네, 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처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한미일이 먼저 만났죠. 네, 그렇죠. 그다음 한미일 정상이 하고 프놈펜에서 만났나요? 네, 푸놈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미일 다음에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푸놈펜에서 했습니다. 푸놈펜에서 하고. 세 사람, 네. 그 3국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발리로 넘어와서 G20 회의에서는 마지막 날 한중 정상회담을 정상회담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프놈펜에서 있었던 것 갖다가 교수님 네. 저희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그 기본적으로 건건이.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점증되는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공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안보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뭐 7차 핵실험을 한다 안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미국의 소위 확장 억지 정책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확장 억지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기업이 걱정이 많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나도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알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8일 그 미국 중간 선거에서 사실상의 승리를 했단 말이죠. 상원은 이겼고 이 하원은 공화당한테 뺏겼는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네. 그리고 결국은 상원이 이제 그 법안은 하원에서 만들지만 상원 통과해야 통과가 되니까.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힘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IRA 법을 폐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다만 유예라든가 뭔가 그런 조항들을 만들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그게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내용이고요. 사실은 그 한미일 프놈펜 성명 이거는 굉장히 깁니다. 성명 자체가. 근데 회담은 15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율이 다 돼 있고 조율은 다 돼 있는 만나서 상태였어요. 악수하고 발표를 한 거란 말이죠. 그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마찬가지로 한미도 동맹이고요, 미일도 동맹입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위기, 예. 특히 북핵으로 인한 북한 핵과 미사일로 인한 위기에 대해서 미국이 확장 억지 정책을 계속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군사력을 투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군사력을 투사하는 방법은 실제로 군사 배치를 새로 하는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미국도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다면 결국은 전략 자산을 쉽게 쓸 수 있도록 배치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신문에 보면 뭐 B1B 폭격기라든가, 그건 이제 다른 데는 안 되는, 그 다음에 랩탑이라고 이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네. 뭐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순환 배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괌 정도에만 있어도 금방 오거든요. 원래 괌에 있지만 오키나와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뭐 2시간 안에 다 그 북한 전역이 커버가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시스템을 공동 운영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이제 이것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게 그러면 뭐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지소미아를 또 다시 뭐 해서 뭐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3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보 공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공유를 하기로 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직접적 지원은 몰라더라도 뭐 응원은 한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연대하겠다. 그러니까 한미일 다 한미일 공이 연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러시아한테는 굉장한 자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잘 보시다시피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든 안 하든 이제 러시아 편이 돼 버렸으니까.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외교 관계를 이런 걸로 인해서 버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어쨌든 미국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한미일도 경제안보 대화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 사실 이번에 G20 회담이나 이 APEC 회담 이런 경우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교류. 그런데 이번에 이런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약간 변질이 됐어요. 안보 얘기로. 안보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공급망 위기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발전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북핵, 뭐 안보, 그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좀 변질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리고 한미일이 또 중국을 자극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이 3국이 또 공동으로 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중국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인데 왜 한미일이 공동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근데 이 사실 대만 해협은 그 밑으로 가면 남중국해란 말이죠. 남중국해의 소위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제 이게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계속 갈등을 해갖고 왔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연대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시각은 왜 거기 문제까지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서 한중 관계를 어렵게 하느냐라고 그것도 일리 있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은 우리의 주요한 무역 수송로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중동 원유의 70%가 이 지역을 거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중국도 우리한테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한 거다. 물론 중국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죠. 왜 그 얘기를 한미일이 공동 성명이라는 형식을 선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느냐. 네. 그렇다면 결국 삼국이 연대해서 우리를 압박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중국이 그 우려의 시선과 네. 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사실 한미일이 이렇게 합친다는 거는 소위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사실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이제 전략인데 네. 이번에 우리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다. 미국과하고 좀 다르다. 그런데 용어가 똑같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전략이에요. 이거는 MB 정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방정책이라는 이름을 썼었고요. 네, 기억납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신남방정책이라는 이름을 네. 썼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적절한 워딩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실 아세안 국가들도 굉장히 고민스럽죠. 중국의 1대1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네, 전략이 네. 충돌하니까 이 1대1로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세안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AOIP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태 전략과 이 소위 그 중국의 1대1로 전략 사이에서 우리는 중립을 취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이 이번에 여기 가서 우리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하는데 아세안의 관점을 찬성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우리도 미국처럼 몰아붙이려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가운데 중간자적인 입장을 최대한 견지하겠다라고 우리로서는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말을 그대로 썼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볼 때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해서 그걸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압박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그 소위 입장 설명, 설득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외교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저쪽에서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네. 그게 갈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그런 게 이제 요번에 그 프놈펜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예, 그거 좀 궁금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25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통역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은 몇 마디 이제 뭐, 할 게 없죠. 다만 그나마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 첫 대면이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20차 당대회라는 아주 최대의 이벤트를 네. 어쨌든 넘어갔어요. 예.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도 5월 9일 날 출범해서 이제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네. 안 됐는데 한중이 말로는 우리가 서로 중요한 국가다 얘기하고 올해가 수교 네. 30주년이다 그러는데 이거를 이런 국내적 상황 때문에 제대로 이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비록 2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대면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모두 발언해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국가다라는 걸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한중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요번 걸 보면 서로 각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북핵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중국은 그 얘기 안 하죠. 안 하고 지금 양자 간에 제일 필요한 게 한중 FTA 2단계다. 서비스 기술. 네. 이거 좀 빨리 가자. 예. 네. 그리고 이제 우회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정한 다자주의가 이 구성이 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이 민주, 자유 가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 가치를 기화로 자신들의 동맹을 끌어들여서 집단화해서 그걸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데 그건 다자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오히려
WTO 체제 이후에 국제사회를 움직여왔던 공평, 평등, 무역에서의 뭐 예를 네, 들면 네. 이런 것들을 깨버리는 소집단주의고 분열주의다.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한 얘기는 뭐냐? 미국한테 너무 경사되지 말라는 네. 우회적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예. 이제 그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대의 한국에 대한 얘기였고 예. 우리는 이제 북핵 문제 잘 해결해 보자. 그나마 성과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사드 이후에 거의 뭐 모든 대화 라인이 단절이 됐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냥 서로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이 네. 그냥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나마 고위급 대화를 좀 계속 해보자. 고위급 대화는 거 장관급이라는 거 네, 원래 네. 기존에 있습니다. 4개 메커니즘. 네. 근데 사드 이후에 완전히 그 유명무실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고위급 대화를 계속 해보자라는 얘기를 한 거. 그 다음에 지금 양국민의 감정이 특히 한국의 대중 감정이 굉장히 나빠져 있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냥 싫은 이런 상황으로 네. 가고 있다. 그러면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고 대한민국의 그 소위 무역의 4분의 1을 차지할 네. 만큼 중요한 국가고 우리 기업도 있고 특히 반도체 기업은 삼성과 SK하이닉스 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비즈니스 활동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우려도 사실은 전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정도 선에서 양측이 가지고 있는 얘기가 끝났고 실제로 그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이 소위 대만 해협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중국을 겨냥한 인권 결의안 네. 여기에 왜 또 한국이 동조하느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인권 결의안 표결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결을 진행할 거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졌어요. 네. 그런데 유엔에서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에는 저희가 기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긴 하지만 다자주의적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로서 보편 가치에 대한 거는 다자주의적 입장에서 가지만 이렇게 1대1 관계, 특히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기권을 함으로써 그 여지를 두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물밑에서 이번에 이제 벌어졌고 저는 사실은 현대 외교 관계가 뭐 여러 가지 국제 관계도 있고 복잡합니다만은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지도자의 인식이거든요.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서 예.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좋은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하고는 잘 끌고 가도 되겠다. 뭐 예를 들면 네. 그런 게 생겼길 바라는데 지금 워낙 지금 한중 간에는 이 상황이 그 사드 이후에 얘기도 안 하고 있고 네. G4 반도체도 뭐 협의체 네, 네. 그다음에 IPEF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 그 협력체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에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서 들어가는 데 대해서 중국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교수님, 이런 걸 그런- 확인한 겁니다. 네네. 지금 아까 한 25분 정도 두 정상 한중 정상회담이라 하셨고 무슨 성명 공동 성명 같은 게 없었던 없었습니다. 것이죠? 없고 각자 발표를 한 예, 거고요. 예. 그게 공동 성명을 할 시간이 예.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워낙 또 우리 교수님 또 중국학과이시고 또 중국 통이시니까 지금 그동안 흘러왔던 정세가 말이죠.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 돌리기가 힘들어지는 국면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것도 계속 뭐 현재 진행형입니까? 그 지금 이제 일부는 뭐 이제 못 하겠다 그러고 떠나는 기업도 우리- 있고 우리 기업들이 자진 기업들도 철수인가요? 이제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주의를 해서 봐야 네. 되냐면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저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중국에 아우, 대한 중국의 그렇군요.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더 이제 그 아주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면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 뭐 네. 침공하네, 네. 만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만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은 TSMC가 반도체를 팔아야 되니까. 중국에다가 예, 그래요. 그럼 중국은 TSMC 반도체와 삼성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안 들어오면 네.
자기네가 물건을 최종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이 돼야 뭐 다른 나라에 그렇죠. 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조에서 그래서 겉으로는 매우 싸우고 이러지만 실용적 차원에서 물론 분야별로 되겠죠. 분야별로 중국이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안별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중국이 금방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기술 뭐 이제 기술 함량이라고 그러죠. 기술 부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게 낮은 거는 사실 중국에서 뿌리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소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이마트 케이스라든가 뭐 롯데마트도 사실 그 사드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 사드 있기 전부터도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왜냐하면 롯데마트나 이마트 가보시면 알지만 옛날에 가보신 분들은 다 중국 제품이에요. 그럼 뭐 일반 소비 제품인데 일부만 한국 건데 그게 굳이 한국 기업한테 그렇게 해서 유통권을 내줄 필요가 중국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뭐 코스트코도 중국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까르푸.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로 생각하고 뭐 몇백 개를 내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유통 기업들은 결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원산지가 이런 제품들을 진열 잘 해놓고 시스템을 가지고 파는 건데 그거는 중국이 금방 따라올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기술적으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북경. 이런 데는 이게 북경이 중국의 사실 국무원이 중국의 중앙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지방정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정부라든가 그 밑에 무슨 시정부. 이런 데는 또 일부는 자체가 뭔가 재원을 조달하면서 경제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부 또 얼마든지 이런 교류나 이런 걸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눈치가 보이지만 왜냐하면 자기네 그 건설 그다음에 그걸 통한 재정 자립도 이런 걸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중국은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단견적인 상황이고 물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종목도 많이 있지만 제품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뭔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어쩌지 못한다. 제가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만약에 사드가 삼성의 부지에 있었어도 저렇게 했을까? 그 사드가 롯데의 부지에 있었잖아요. 그 이제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아마 다른 형태로 뭘 하지 않았을까. 가정을 해본다면.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건 너무 가려운 데니까. 아니 근데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중에 이 질문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우리 워낙에 이제 언제부턴가 어쨌거나 코로나 터진 이후부터는 막 주식 열풍이 부는 바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코너가 주식 얘기만 하는 그런 극이 돼 놓으니까 또 이제 정치 얘기하고 국제정세 얘기하니까 좀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맨날 뉴스 보면은 뭐 미국이 뭐 중국을 갖다가 제재를 하네, 패권 경쟁을 하네, 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인대를 따내만해 이런 소리만 나오는데 돈 들어간다면서요? 투자한다면서요? 그러면 기업들은 하죠. 기업은 먹고 기업들은 하고 이번에 두 정상 만나는 거 보니까 아주 반가워 죽겠다는 표정이던데 쪼르륵 쫓아가가지고 뭐 겉으로는 그랬는데 또 속으로는 원래 시진핑과 바이든은 바이든이 이제 오바마 시절에 부통령을 8년 했잖아요. 그때 마침 시진핑도 국가 부주석이었어요. 그랬습니다. 잘 압니다. 잘 알고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완전히 중국을 배제하고 이제 서로 이 다른 길을 건다.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
빠꼬미들이 보기에 이게 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쇼라기보다도 막 네,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죠. 딱 281석 딱 이렇게 하원에서 과반 넘자마자 바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헌트 바이든부터 한번 조져보겠다고. 예? 맞습니다. 두 부자가 중국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받아먹는 돈이 얼마인데 이런 네, 얘기하고 네.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바이든은 계속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거에 시달렸었고요. 워렌 버핏이 대만의 TSMC 주식을 사잖아요. 투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바짝 올랐습니다. 최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주가 작년에 석탄을 가지고 중국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호주의 대중국 소위 무역 의존도는 46%입니다. 우리가 24%라고 막 큰일 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중 무역 무역이 24%고 호주는 42%. 46%고. 그래서 곧 둘 중에 하나가 절단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는 거죠. 네. 이건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미소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을 자꾸 미중에 치환해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네. 미소 시절의 이 대결은 우선 가장 큰 게 군사력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도, 사회주의 제도, 공산주의 제도의 싸움인데 사실 러시아는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 소위 무역이나 이런 게 끊어져도 워낙 갖고 있는 자원이 있잖아요. 석유 팔고 가스 네. 팔아서 살 수 있습니다. 당분간. 물론 뭐 경제가 윤택해지거나 그러기는 어렵지만 중국은 국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이미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노트북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중국 거라고 그래서 중국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예. 삼성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 부품들이 있죠. 화웨이 것도 네네. 들어가 있고 뭐 구글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부품을 안 써갖고 이게 과연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미국의 지나친 대중 압박은 결국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네. 어쨌든 중국은 트럼프 시절 4년을 어렵지만 넘어갔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중국이 또 어려워진 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했단 봉쇄 말이죠. 정책이 있었죠. 이게 뭐 다 남들은 위드 코로나 하는데 혼자 제로 코로나를 하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경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뭐 중국의 소위 인민들이 뭐 중국 공산당 당원 9,600만이 시진핑한테 힘을 실어줘서 네. 한 번 더 사면임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정통성과 합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이 안 이루어지면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교수님. 그죠? 저희가 오늘 또 주제가 사실은 릴레이 정상회담에 주목할 포인트다 보니까 그럼 중국 상황은 그렇고 실상은 그런데 이번에 미국, 중국 정상이 만났고 우리나라 정상과는 사실 뭐 25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으로 길게 만났습니다. 그렇죠. 3시간을 네, 맞습니다. 만났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투자를 하시니까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이제 사실은 미국의 대중 투자가 늘어나고 일부 이제 특정 분야죠. 네, 주로 네, IT 네. 분야 그리고 네. 이제 중국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그러니까 예. 미국이 지나치게 압박을 해서 더 이상 그 발전이 안 되도록 제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을 끝없이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그 밑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의 그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국도 반도체를 하잖아요. 자립하려고. 예. 그러면 그 기계는 결국은 미국 걸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원천 기술이 있어야 그리고 미국의 기계가 있어야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국 라면이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막 이제 인기를 끌을 때 우리 라면 기계가 일본에서 들어왔다.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비디오를 한국이 엄청나게 수출하는데 비디오 헤드 핵심 부품을 우리가 못 만드니까 일본에서 헤드가 들어왔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예. 구조가 있는 거죠. 네. 완전히 국산화하기 전에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산업 내의 무역,
그러니까 산업 간, 이 A 산업과 B 산업의 무역 이거는 좀 어렵더라도 이제 전혀 다른 분야예요. 네. 산업 내부에서의 무역은 얼마든지 경쟁과 협력 가운데서 협력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노트북을 만든다. 네. 그러면 이거는 LED는 어디 걸 쓰고 CPU는 어디 걸 쓰고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중국이 정말 가려워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소위 연구 그리고 그런 그 흐름들을 잘 보면 저는 뭐 제가 직접 투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실마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상회담에서는 뭐 나온 이야기 정상회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양국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점 그걸 이제 재확인한 겁니다. 그 정도 결국은 차원이었군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북핵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북한 핵 문제를 네.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예. 그 다음에 바이든이 중국을 압박하는 가장 큰 핵심은 중국의 제도입니다. 무슨 그 제도를 사회주의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겠죠. 인권 문제를 굉장히 깊게 건드리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첨단 과학 기술도 이제 그 미국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나노까지만 팔 수 있다. 이제 지금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첨단 기술은 중국에 들어가는 첨단 기술은 미국과 협의를 해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그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네. 하는 거고요. 그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번에 사실 이 만난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그 모두의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우리는 미국과 싸울 생각이 없다. 그리고 미국을 대체할 생각도 없다. 예. 이런 표현을 했고 대치할 생각이 없다. 대체할 대체해서 생각이 없다. 뭐 미국을 물리치고 우리가 세계적 국가 예. 미국을 예를 들어서 몰아내고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사실은 나는 너하고 경쟁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다만 그 경쟁이 충돌로 비화되는 건 막아야겠다. 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등 요소가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일단은 이게 충돌로 가는 거는 막겠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전 세계에 메시지를 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소가 너무 싸우니까. 그 뭐 진영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줄 서야 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도국도 아무도 없고 이게 G0 시대 아니냐. 말로는 G2인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상황을 관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나온 표현이 가드레일을 설정해야겠다. 그리고 레드라인도 정하자. 네. 그럼 이제 중국의 레드라인은 대만입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독립을 고취하거나 그러지 마라라는 게 그거는 자기 핵심 중에 핵심이고 네. 레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미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둘이서 또 그 합의한 것 중에 중요한 게 고위급 교류를 계속하자라는 겁니다. 고위급. 그래서 내년에 이제 미 국무장관인 토니 네. 블링컨이 중국을 방문하겠다. 이런 건 굉장히 그 높은 층차의 그 높은 차원에서의 네. 그 외교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런 얘기들이 많이 갔고 그다음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내정이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평소에 하고 있었던 얘기들을 한 거예요. 다만 이거를 잘 관리해보자. 이 정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갈등을 확인한 데 불과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양 정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는 거는 관리를 하면서 막아보자고 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게 시장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적어도 완벽하게 둘이서 이제 속된 말로 그릇 깨면서 싸우지는 않을 것 같다. 극한의 이런 상황까지는, 생각은 네.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뭐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그 레토릭이 뭐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 원칙을 갖다가 우리가 뭘 훼손하고 그렇습니다. 들지는 네. 않는다.
그 얘기는 대놓고 말하면 그래 대만 네 거야 이 얘기인데 그냥 널렁 먹지는 마라. 그냥 이 상태로 그렇죠. 그냥 가자. 네, 그게 이제 그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고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는 것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이 중국 말하는 원칙이에요. 원차이나. 네, 원차이나인데 미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원차이나 인정한다 인정. 지금 인정하는데 지금 대만이 있고 중국이 있는 이 현상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쓰는 표현이 어느 일방이 예. 일방적으로 예. 이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게 원차이나 자기네 팔러스예요. 아, 예. 하나의 중국 정책. 미국이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정책이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네, 뭐그 외교적 레토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다른 질문 또 워낙 뭐 교수님 이제 국제통이시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입장에서 지금 위안화가 최근 들어서 뭐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서 위안화도 많이 약세가 왔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약세가 좋습니까? 강세가 좋습니까? 사실 그 뭐 중국 학자들 사이에도 굉장한 네. 논란이 벌어지고 네. 있어요. 근데 그게 약세 강세를 예전에는 좀 조절을 했었는데 중국이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입도 하고 뭐 상하선을 두고 했었잖아요. 예. 네. 근데 자기들도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중국도 요즘 들어서 예. 답이 안 나왔구나. 네, 답이 예. 안 나오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시장에 신호를 보내도 네. 이 사실 그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아시지만 시장에 신호를 보내도 시장이 그 신호를 잘 안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돈 풀겠다 그러면 주식도 올라가고 막 이런 게 벌어져야 되는데 네. 저거 어떻게 될지 몰라.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중국이 생각하는 대로 중앙에서 생각하는 대로 정책이 잘 안 먹히고 있는 게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위안화 강세 약세는 이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예. 뭐 수출 잘 되면 수입이 힘들어지고 수입이 잘 되면 수출이 힘들어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디커플링을 안 시키려고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끌려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뭐 양적 완화라든지 거기에 막 이렇게 동조화돼서 막 끌려가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싶은 게 중국인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자신들 마음대로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약간 네.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당대회가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곧 이제 경제 공작회의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큰 방향이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내년 전국 인민대표대회 때 그 소위 이제 국무원 정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가 될 건데, 지금 잘 그 보시면 네. 이번에도 그 허리펑이라는 사람이 네. 지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에요. 이 사람이 실질적인 경제를 책임질 부총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류허 자리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류호 자리도 사실은 신설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무슨 이제 개혁 발전 뭐 이런 쪽이니까 부동산 거품, 주식 거품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공동 부유 이런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약간 우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성향이 강화되는 거가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들 면면을 보면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통이 없단 말이죠. 경제통이, 그렇군요. 네. 경제를 뭐 이렇게 계속 만졌던 사람들이 별로 면면이 없으니까. 어때요, 실제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실은 자리를 이제 채우고 있죠? 주로 시진핑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기 비서 출신. 근데 그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내가 데리고 일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괜찮더라. 그럼 어차피 사면임이나 이런 데 대한 불만이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정쩡한 불편한 동거를 하기보다는 다른 계파를 넣어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일사불란하게 목표를 달성하는데 나의 친신들과 같이 가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뭐 후춘화라든가 이제 네. 우리가 그런 얘기가 했죠. 그런 사람들이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그 찬미널이라는 중경시 서기 예. 이 사람도 사실 경제 정책을 지방에서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뭐 그 귀주성 같은 데서 데이터 센터를 아주 그 중앙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네. 엄청나게 크게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거다 그러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은 경색될 소지가 있는데, 근데 경제라는 게 중국 경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글로벌 밸류 체인에 저렇게 오픈 노출이 돼 있는데 네. 혼자서 막는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중국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도 수출을 해야 먹고 살고 네.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내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렇게 네. 봉쇄해 놓으면 내가 쓸 돈이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 정상회담이나 중국 관련해서는 좀 그거하고 교수님 벌써 시간이 이래 돼 갖고 교수님 나오신 김에 제가 참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국제 정세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올 한 해 계속 이렇게 시장을 갖다가 압도했던 그 주 이슈가 연준의 긴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였고요. 인플레 때문에 긴축 세게 했더니만 이제 슬슬 걱정이 이러다 이제 경기 침체 오냐? 그렇죠. 이런 거죠. 이런 건데 거기서 경기 침체 올 거는 어느 정도 다 마음에 각오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정치적인 변수 중에 아니 저 폴란드에 떨어졌다는 그 미사일 두 발이 네. 예? 바이든 대통령 그 탄도를 봤을 때 그게 러시아에서 온 것 같지가 않다 이 얘기는 젤렌스키 네가 쏜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 손절각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만약에 일이 커진다면은 우리 시장에 있는 분들은 짱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걷잡을 수 없이 예, 갈 수 걷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오발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쏜거 아니다. 아니다라고. 네. 이제 그런 정도에서 이제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젤렌스키나 그 푸틴이나 이게 이제 너무 많이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젤렌스키가 뭐 항복하기 전에는 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네, 예.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갈 건데 실제로 이렇게 바이든도 오래 갈 줄은 몰랐고 그리고 이 EU에 대해서 EU가 사실은 러시아에 대한 비토 세력이 되고 그다음에 나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랑 협력하면 러시아를 무릎 꿇릴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손절까지는 안 가더라도 약간 그런 식의 그 소위 관리형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언제는 도와줄 것처럼 부추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나 이것도 다 다른 국가들도 필요해지죠. 뭐 미국이 직접적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면서 같이 연합해서 하자라고 바람만 잡고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푸틴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푸틴은 결국은 니네가 우리 에너지 안 쓸 거냐. 네. 우리 때문에 에너지값 올라가면 너희들도 피곤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물론 어떻게 해서 정확히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은 이 둘이서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고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G20 회의에서 공동선언에도 러시아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네.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빨리 좀 진정이 되고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더 이상 확산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그걸 뭐 손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도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가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사태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미국이라는 데가 의회 민주주의 국가인데 네. 잘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좀 공화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이든도 나름대로 이걸 잘 넘어가야 사실은 미국은 중간선거 끝나면 이제 바로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자기가 한번
더 도전해 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쪽에서는 또 트럼프가 나오겠다고 출마 그러고 선언하고 네. 지금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을 거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미국의 유권자들은 여기에 우리 공장 들어와서 내가 취직할 수 있느냐, 네. 내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그 요구가 강하단 말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는 뭐 국제사회를 미국이 다시 리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손상을 입었고요. 미국은. 그다음에 UN 안보리 이것도 북한을 제대로 규탄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갔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코너에 몰려 있죠. 그런 네. 면에서는. 그래서 이걸 더 깊이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각자 도생입니다. 미국도 미국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럼 이제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미국 기업들이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여전히 홍콩에 대해서 막 그래서 이제 다 떠날 것 같지만 아직도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투자하는 자본이 굉장히 많다.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틀은 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완전한 디커플링이나 이런 거는 지금 몇 년을 지켜봤지만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알겠습니다. 투자자가 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고 네, 이 그러니까요. 틈을 봐야 그래, 되지만. 네, 네. 말씀 중에 이제 시간이 벌써 8분밖에 안 아유, 남게 돼가지고 근데, 네. 승희 혹시 씨 먼저 꼭, 질문하시겠어요? 꼭 네. 여쭤볼 거 먼저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네네. 교수님 이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 간략하게 한번 기대 아니더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척을 졌느냐? 그 오랜 그 참 동맹이었던 그 척을 졌느냐 하는 거하고 이번에 빈살만이 왔다 가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그 네옴시티인가 그게 네. 어디까지가 뻥인 것고 어디까지가 현실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한테 좀 떨어질 뭐가 있어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뭐 26개 좋은 사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뭐 네. 돈벼락 맞았다. 그럴 수도 돈벼락 있는 맞았다. 거죠. 예. 미국과 사우디는 결정적으로 갈라서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셰일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왜냐하면 미국의 중동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사우디가 이쪽에 맹주고 이란이 저쪽에 맹주인데 이란 잘 아시잖아요. 그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경쟁 상대국이고 압제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미국이 혼자 떠맡아서 사우디와 척지면서 수니파, 시아파 여기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갈등 요소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야 너무 무기 팔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무기도 요새 K 방산이 뭐 막 그러고 있는데 뭐 가성비도 좋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수십 년의 그런 관계를 한 번에 이렇게 딱 하기는 쉽지 않다. 네네.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그 네온시티는 뭐 설이 분분합니다만은 그래도 빈살만이 이렇게 와서 황세자잖아요. 예. 총리고 뭔가 사우디를 개조하는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석유 소위 광물 자원 팔아서 가는 시대는 언젠가 끝날 거고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형태로 움직여야 되는데 한국이 그나마 그런데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특히 그 첨단 반도체라든지 네. 뭐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통신부는 또 통신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거 예. 매력적인 거죠. 예. 큰 나라랑 상대하려고 그러면 복잡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과 협력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워낙 큰 프로젝트니까 네.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분명히 껴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런 기회가 형성이 됐으니까 저는 투자나 이런 종목에서도 분명히 잘 살펴보면 그런 데 대해서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하시면서 워낙 이제 각각의 나라들 그리고 정상회담 중에 국제 정세 짚으시면서
투자에 대한 힌트와 지혜가 다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조금 전에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으니까 그 전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혹시 전해주실 조언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제가 부탁드릴게요. 투자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또 국제지역 전문가시니까요. 네.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뭐 전공하는 중국 같은 경우가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 외교 관계는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이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움직일 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빨리 너무 지레 포기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더라도 어떤 거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지 중국의 미래 산업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 먹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조금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국제 정세 뭐 이런 거는요 사실은 이 종이장 같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막 뒤집어집니다. 그렇군요. 아닌 것처럼.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깐부 아니야? 미국 중국이 알고 보니 절친이었다. 대만까지 알고 보니까 뭐 짜고 치는 거 아니야? 펠로시 왔다 가니까 훈련 시작하고 말이지. 네. 뭐 펠로시는 또 돌아가서 서로 체면 세워주고 이거 다 깐부 같아.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데 그런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너무 빨리 손절을 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뭐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거는 업종별, 네. 종목별로 분명히 다르다. 이제 그런 거를 잘 살펴보면서 원래 네. 중국 사업도 힘들고 투자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소장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그래요. 예, 교수님. 뭐 우리가 맨날 뭐 이 종목이 갈까요 말까요 이런 소리만 하다가 5천 원점 이렇게 큰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 말씀은 좀 저도 이렇게 진짜 공감이 가네요. 외교든 정치든 그리고 시장의 시황도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거 하면 이거 그 시각은 좀 이렇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한번 오른다 했으면 그냥 그저 오르는 것만 보는데 늘 출렁거리는 게 국제 정세고 또 시장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